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두바이에서 본 감각적인 공간들을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평소 도쿄만 다루던 저에게 두바이의 공간은 또 다른 자극 그 자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건 빛을 다루는 그들의 감각이었습니다. 일단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공간들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강조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차분하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반면에 두바이는 많이 달랐습니다. 빛 그 자체를 공간으로 끌어오거나 브랜딩 도구로 적극 사용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빛이 순간순간 공간을 밝히고 빛나게 하는 느낌에 집중해 아랍의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빛 자체가 공간감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고요. 색채를 활용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는 갈색 톤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반면 두바이는 흰색, 아이보리, 연한 갈색, 진한 갈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시에 두바이와 도쿄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간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공간들은 참고할 만한 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박물관입니다. 설계는 킬라 디자인의 건축가 숀 킬라가 맡았는데요.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케이프타운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1998년 두바이로 이주한 뒤 버즈알 아랍 호텔을 설계한 영국 건축가 톰 라이트의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16년간 두바이 오페라 하우스, 21세기 타워, 바레인 세계 무역센터 등 여러 고층 빌딩 설계에 참여하며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미래박물관의 첫인상은 유려하면서도 압도적인 외관의 파사드인데요. 도넛 형태의 곡면 위에 아랍어 칼리그래피를 새겨 넣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곡선이 만드는 아름다움과 이를 구현한 건축공학의 탄성이 절로 나오죠. 파사드 면적은 17,600제곱미터에 달하며 1,024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을 로봇 작업으로 장착했습니다. 패널 하나하나를 따로 설치하다 보니 설치 기간만 18개월이 넘게 걸렸죠. 외관도 놀랍지만 미래박물관의 진짜 핵심은 내부에 있습니다. 저는 일정 때문에 로비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얀 벽 사이로 새겨진 칼리그래피가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을 흡수해 공간을 부드럽게 밝혔고 자칫 차가울 수 있는 흰 배경에 금속의 질감을 더해 서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더군요. 아랍어 특유의 곡선을 건축으로 형상화한 점이 사람을 압도합니다. 게다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고래는 두바이가 그리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무엇보다 이 건물이 강인하면서도 빛을 부드럽게 품는 이유는 실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은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쓴 시를 건물 전체에 담았습니다. 건물이 메시지 그 자체인 셈이죠. 삶의 갱신, 문명의 진화, 인류 발전의 비결은 간단하다. 혁신이다. 미래는 그것을 상상하고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들의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백 년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창조물이 남긴 유산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는다. 건물 내 직원이 저를 안내하며 이 시를 보여주었고 미래박물관은 이 시를 건축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건물 안에서 역동적인 빛의 흐름 속에 두바이가 그려나가는 도시의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저녁에는 외부 파사드가 은은하게 빛나며 단단한 금속이 부드러운 빛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미래박물관입니다. 두 번째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기내 공간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기가 왜 공간 디자인 이야기에 등장할까요?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항공기는 두바이의 색을 그대로 담아낸 하나의 브랜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기술과 럭셔리의 결합이라는 철학 위에 UAE의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기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제가 이용한 이코노미석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붉은 톤의 조명입니다. 사막의 붉은 모래를 연상시키는 이 색감은 이륙부터 착륙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죠. 함께 제공되는 어메니티 중 발 양말과 안대 역시 붉은색과 갈색의 경계에 있는 색감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아라비아의 푸른 하늘을 닮은 블루 계열 조명이 더해지는데 이 색은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별빛 조명이 펼쳐지고 일출과 일몰을 시뮬레이션하는 무드 라이팅이 시차 적응까지 돕더라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색상뿐 아니라 좌석에도 편의를 담았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이코노미석에도 풀 레더 헤드레스트를 적용했고 양쪽 사이드 패널로 수면 시 머리가 쏠리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저는 천장의 별빛 조명을 보면서 낙타를 타고 가는 상인이 하늘 위의 별자리를 보는 장면이 생각났는데요. 나중에 두바이에서 버기카를 타고 사막을 달리면서 붉은 모래 사막을 보니 에미레이트 기내 안의 공간감이 더 선명해지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캐빈 크루분들에게 물어보니
이 조명들은 두바이 특유의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디테일이 과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인데요. 미래박물관에서 느꼈던 것처럼 항공편과 도시의 브랜딩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에미레이트 항공이 문화적 깊이를 갖춘 브랜드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크 마디다 주메이라입니다. 이곳은 버즈 알 아랍뷰로 유명한 곳이자 마디다 주메이라 리조트와 함께 있는 곳인데요. 수크 마디다 주메이라는 2004년 문을 연 두바이의 현대적 전통시장입니다.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간은 옛아랍 시장인 수크를 현대적 럭셔리 기준에 맞춰 다시 만든 곳인데요. 단순히 옛것을 복원한 게 아니라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이 시장을 걷다 보면 마치 미로 속을 탐험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서로 연결된 통로, 수로, 중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이곳을 설계한 DSA Architects International은 공간을 수직으로도 수평으로도 다양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통 계단이 층과 층을 이어주고 통로는 고리 형태와 갈래 형태로 뻗어나가죠. 덕분에 걷다 보면 새로운 구역과 숨겨진 중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구역마다 서로 다른 빛과 조명이 발견의 즐거움을 만듭니다. 전통 수크가 원래 그랬듯이 말이에요. 상점 사이를 구불구불 잇는 좁은 골목길은 그늘을 드리우고 중앙 중정은 옛 시장의 만남의 광장 분위기를 만들죠. 전통 재료도 그대로 썼습니다. 석고, 산호석, 야자나무, 석회암. 이 재료들은 숨을 쉴 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의 기후를 잘 견뎌내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인공적으로 만든 세월의 흔적인데요. 벽에는 일부러 풍화된 느낌을 주었고 목재 스크린은 수십 년 된 것처럼 고색 창연하게 다듬었습니다. 바닥돌은 여러 세대가 밟고 다닌 듯 매끄럽게 달아있죠. 종종 건물을 보면 하늘을 향해 솟은 무언가가 보이는데요. 윈드 타워입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바람을 통로로 끌어들여 자연 냉각을 만들어내죠. 수크 마디다 주메이라의 가장 독특한 점은 수로와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리조트 전체에 약 5.4km의 수로가 흐르고 전통 나무보트 아브라가 시장과 호텔, 레스토랑을 오갑니다. 이 수로는 건물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을 만드는 동시에 쇼핑 중간에 자연스러운 쉼표를 만들어주죠. 전통시장이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공간이었듯이 말이죠. 수크 마디닷의 매력은 건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빛을 다채롭게 끌어와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죠. 공룡 천장 구조가 빛을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게 하는데요. 이 빛이 진한 갈색과 상아색 공간과 만나면서 따뜻한 색감의 변주를 만들어냅니다. 목재 스크린 사이로 새어드는 빛과 그림자는 쇼핑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내죠. 여기에 시장 가득한 우드톤 향기가 더해집니다. 테라스와 운하에서 윤슬거리는 빛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천장에서 그리고 바닥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이 공간의 깊이감을 더합니다. 도쿄나 오사카의 고든 직선과 달리 돌과 나무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선이 공간을 한층 포근하게 감싸죠. 이 모든 것이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버즈 알 아랍을 더 역동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25하워스 원 센트럴 두바이입니다. 이곳은 제가 묵었던 숙소였는데요. 두바이 최초의 25하워스 호텔로 434개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5하워스는 소피텔, 페어몬트 호텔을 보유한 아코르 그룹 산하의 호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내부 디자인은 1869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설립된 글로벌 건축 및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우주바곳이 맡았습니다. 전체적인 콘셉트는 베두인 유목민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인데요. 엘리베이터와 복도부터 객실까지 모든 곳이 서로 다른 내러티브를 담으면서도 두바이의 감각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 도시 환경을 결합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호텔은 빛을 통해 공간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중정을 둔 형태로 지어서 햇빛이 복도 끝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요. 이 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매 시간마다 분위기가 변하고 인테리어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느낌을 연출하거든요. 이러한 변화를 부드럽게 담아내기 위해 전통 베두인 카펫과 직물에서 볼 수 있는 색상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주로 검은색과 갈색을 사용했으며 베두인 여성들이 사막의 황량함 속에서 삶의 활력을 표현했던 붉은색도 곳곳에 사용했습니다. 카펫을 활용해 공간의 디테일도 끌어올렸고요. 호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로비에 위치한 파운틴 오브 테일즈입니다. 계단식 좌석과 책장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로 전 세계에서 수집한 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지구본과 부드러운 조명, 분수대가 조화를 이루는데요. 이는 지식의 오아시스인 책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비의 26m 높이 천장에는 두바이 랜드마크와 사막의 별자리를 묘사한 벽화도 있습니다. 그래픽 아티스트 도미닉 불쿠의 언더 더 샘 스카이 설치 미술로 전통 사막 문화와 현대 도시의 연결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천장 주변부의 간접 조명이 최소한의 빛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 호텔은 미래박물관을 마주보고 있는데요. 특히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미래박물관의 웅장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앞서 소개한 수크 마디나 주메이라가 자연광을 끌어와 조도를 다채롭게 조절했다면 25아워스 원 센트럴은 높은 천장과 인공 조명의 조화로 포근한 느낌을 완성했습니다.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기간에는 두바이런의 스타트 라인과도 가까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곳의 공간을 돌아보며 두바이만의 공간 철학이 조금씩 선명해졌는데요. 미래 박물관은 실을 건축으로 비전했고 에미레이트 항공은 사막의 색과 별빛을 기내에 담았습니다. 수크마디다 주메이라는 전통 시장의 기억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렸고 이시와워스원 센트럴은 베두인의 삶을 호텔 곳곳에 녹여냈죠. 이 공간들의 공통점은 빛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도쿄가 빛과 그림자의 대비로 긴장감을 만든다면 두바이는 빛 자체를 공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중정을 통해 수로 위 윤스를 통해 천장의 별빛 조명을 통해 그래서 두바이의 공간은 차분하기보다 역동적이고 절제되기보다 풍요롭습니다. 동시에 두바이는 과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랍어 캘리그래피, 건축 재료, 베두인 직물의 색감, 전통 수크의 미로 같은 구조. 이 모든 것이 최신 건축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살아 숨쉬게 만든 것이죠. 결국 두바이가 공간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미래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미래박물관 파사드에 새겨진 시처럼 두바이는 자신들의 유산과 미래를 건축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